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목요일에 목이 안 좋아서 인사를 못 드렸더니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저번 주부터 목이 계속 안 좋다가 일요일 저녁부터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와서 되게 심한 감기인가 했는데 월요일에 병원에 갔더니 급성 성대 결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쉬어서 나아졌는데 알아보니까 성대 결절은 좀 많이 더 쉬어줘야 한다더라고요. 잘 나으려고 하면. 네. 그래서 거의 무건수행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인사말만 전하고 다시 무건수행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뭐랄까 목소리가 안 나오고 보니까 내가 너무 목 관리를 소홀하게 했구나. 정말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한 것, 당연히 목소리는 나오는 것, 아무렇게나 관리해도 잘 나오는 것,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목이 안 좋은데도 무리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목에 좋은 것도,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좀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쉴 때는 좀 쉬고,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적절히 컨디션 관리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목소리가 돌아와서 이제는 조금만 더 이렇게 쉬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 먹고 하면. 의사 선생님이 성대 결절이긴 한데 만성이 아니라서 급성이라 금방 나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약을 지금 6일째 계속 먹고 있는데 하루하루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약 잘 먹고 잘 쉬고 좋은 모습으로 또 좋은 책 많이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책을 읽지는 못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읽었던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채널에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요. 글배우 작가님의 이미 어쩔 수 없는 힘듦이 내게 찾아왔다면 이란 책입니다. 제목도 그렇지만 내용이 참 따뜻하고 좋아서, 그리고 지금 저의 상황과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힘들고 지치는 사람 많으실 겁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요. 천천히 한 걸음씩 같이 걸어가시죠. 그래요. 같이 힘내요. 오늘도 잘 자고 좋은 모습으로도 뵙겠습니다. 잘 자요. 안녕. 날 힘들게 하는 것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좋은 걸 만나지 못할 거란 생각 때문입니다. 날 힘들게 하는 사람, 날 힘들게 하는 직장, 날 힘들게 하는 환경, 나를 힘들게만 하는 가족들. 그래서 힘든데도 참게 됩니다. 참다 보면 삶이 더 팍팍하고 힘들어 간다는 걸 느끼게 돼요. 우리가 진짜 힘든 건요, 지금 당장의 힘듦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버티고 매달려도 달라질 것 같지 않은 희망 없는 삶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곳을 벗어나면 되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힘들어하면서 벗어나질 못할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성인 여자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간섭으로 굉장히 힘들어해요. 독립하고 싶은데 당장 독립할 수 없어서 독립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독립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요, 독립을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못하면 계속 간섭받으면서 힘들어요. 여자는 그곳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데 새로운 삶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왠 줄 알아요? 지금 이곳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잘 살 거란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기보다 타인에 맞춰주는 삶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나로서 살아가기보다는 타인에게 맞춰주면서 살아오는 게 더 편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롭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지 못해요. 지금 상황이 정말 불안하고 싫지만 불안함이 반복되어 결국 익숙해지고 마는 그런 상황. 그곳에서 얻는 아주 잠시의 안정감과 안도감을 유일한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쩌면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힘들지만 새가 자신의 세계의 새장이 전부라고 생각하듯이 그렇게 우리도 하루하루 무기력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 불편한 울타리를 벗어나야 그래야 당신은 진짜 당신이 원하는 세계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당신의 인생과 당신다움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여정은 불안할지도 모르죠. 때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향해 날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밤하늘을 날아가야 되고 때로는 갑자기 찾아온 폭우에 날개가 젖을지도 몰라요. 길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당신답게 살 수 있는, 당신답게 숨쉬고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당신이 진짜 원하는 자신의 삶을 찾아가게 될 곳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도망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니에요.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리에서 더 높게 날아오르는 것, 그게 바로 비상입니다. 더 높게 날아오르게 되는 것,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는 것, 오랫동안 숨이 막히고 날 점점 잃어버리는 곳에 있었다면 이제는 자유롭게 비상해야 될 때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비행이 시작되기를 응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힘들어하면서 계속 그 상황에 안주하게 될까라는 걸 자주 생각해 봤어요. 근데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편안함, 뭔가를 잠깐 하면 되는데 그 잠깐이 너무 힘들어서 그 잠깐이 나한테 굉장히 큰 거라서 그 조금이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면 되는데 그 매일매일 변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현재에 안주하는 것에 만족하는 거죠. 현재에 만족하고 그래, 지금 이것도 행복이야 이러면서 더 나아지기를 항상 저는 거부했던 것 같아요.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 조금이 하기 싫어서 항상 뭔가를 시도하게 되면 항상 실패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실패를 되게 못 견뎌했던 것 같아요. 더 잘 안 되겠지. 지금 있는 거 챙기기도 바빠.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저를 오랫동안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일의 내가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선 정말 한 걸음 내디뎌야 돼요. 내디뎌야 돼요, 진짜. 내일은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게 과거의 저의 모습이고 어쩌면 지금의 저의 모습일 수 있겠네요. 항상 책을 보고 느껴요. 아,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또 뭐랄까. 본능에 사로잡혀 또 현재에 안주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책을 본다든지 좀 몸을 움직여요. 그러면 좀 더 게으름에서 좀 벗어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래요. 저는 몸을 움직여주면 뭐랄까 좀 더 내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 하기 싫었던 것도 일어난 김에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달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항상
나를 움직이는 방향으로, 내 몸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 첫째, 말을 부드럽고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습니다. 말을 부드럽고 예쁘게 한다는 건요, 기분이 좋을 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또는 싸운 상태에서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말을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크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부드럽고 예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 말해요. 물론 그게 쉽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그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화를 낸다면, 평소에 아무리 예쁘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땐 대화가 안 되고 계속 다투기만 되기 때문에 다툼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감정이 좋지 않을 때일수록 차분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둘째, 꿈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습니다. 꿈의 크기와 상관없이 나의 삶을 어떻게 갖고 나가고 싶다, 그 꿈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갖고 나가고 싶다 라는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줄은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길 기대하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서운해하기보다 스스로 삶에서 원하는 걸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꿈이 있다고 하면서 그 꿈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은 꿈이 없는 것과 같죠. 돈이 많고 적고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꿈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 라는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 없다면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대와 반대로 당신에겐 꿈이 있다면 상대방과 당신은 자주 싸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꿈에 쏟는 시간을 자주 서운해하고, 당신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 시간들을, 그 힘든 시간들을 공감받기 어려울 거예요. 셋째, 무조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좀 위험해요.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요, 다투게 되었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내 얘기만 할 거예요. 자신의 그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된다면서 화를 낼 겁니다. 그건요,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고집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 화를 내는 겁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나의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내가 옳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두 사람의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다투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 스스로 문제를 먼저 찾으려 할 테고 바뀌려 하는 사람입니다. 다투게 되었을 때 상대방을 무조건 탓하기보다 나의 문제를 먼저 찾아보려고, 그리고 바뀌려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넷째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만나면 안 됩니다. 좋은 모습만 보이기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은 결국 거짓말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겁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속이는 데 능숙해요. 그렇게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속이며 당신에게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게 되었을 때, 그렇게 결혼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앞으로의 삶에서 많은 걸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나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섯째로는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제일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요, 상대를 바꾸려고 그래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인정합니다. 상대가 날 자주 답답하게 생각하거나 나를 바꾸려 하거나 내 모습의 일부분만 좋아하고 나머지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지금 모습보다 내가 바뀔 모습을, 그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만약 바뀌게 되면 날 많이 좋아해 줄까요? 결코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맞춰주는 모습을 보고 당신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바뀌어도 끊임없이 당신이 계속 바뀌길 원하며 문제를 지적할 겁니다. 정말 당신을 위하는 사람은요, 당신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살피고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을 진정 듣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혹은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마지막으로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마세요.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란다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욕심이에요. 사랑한다는 건요, 기다린다, 준다, 그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무언가 바라는 걸 상대가 해줘야지, 그래야 당신의 사랑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소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그 일이 당신이 생각하기엔 맞겠지만, 100번 옳겠지만 상대방에겐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강요하는 건 내 마음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기 위해선 조율해야 돼요.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되며, 그렇게 조율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한다는 건 이렇듯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위에 말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쉽지 않지만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추억과 온기를 내게 선물할 겁니다. 사랑은 이렇듯 많은 이해와 배려를, 그리고 믿음을 필요로 하기에, 어쩌면 사랑한다는 건 내가 이해하고 싶고 배려하고 싶고 믿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걸어가는 길에 좋은 향기와 좋은 미소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함께하기를.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것이 사랑.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게 되면 그건 희생이 되고, 희생은 바람을 만들어요. 바람이 지속되면 서운함을 만들고, 서운함이 지속되면 관계가 편안히 유지될 수 없어요. 지금 누군가에게 서운하고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면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주고 있는 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깨질까봐, 떠날까봐.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줄 수 있는 만큼만 줘도 그래도 남게 될 관계는 남고요. 많은 것을 줘도 떠날 관계는 떠나게 됩니다. 용기,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게 없어서 삶이 공허하고 재미가 없다. 그럴 땐 좋아하는 것을 시도하고 찾아볼 용기. 관계에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해서 괴롭다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지금 멀리 떠나고 싶다면 모든 일을 미뤄두고 한 번쯤 훌쩍 떠나볼 용기.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선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래서 후회가 됐던 그런 일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고민은 나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게 어려운 것. 그게 진짜 고민이죠. 이게 어려운 이유는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되냅니다. 몇 번씩이나 하고 싶은 일 앞에서 할까 말까 망설이죠. 그러다 돌아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를 감추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걸 그냥 안 하는 게 오히려 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다움을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기뻤었는지. 나다움을 잃어버릴수록 삶이 어렵게 느껴져요. 그 이유는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내가 조금 더 희생하면 앞으로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들 때문이에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나를 감추고 희생하고 살았는데 지금 나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힘이 빠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삶이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나답다는 건요, 내 호흡으로 나의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내 호흡으로 숨을 쉴 때 편안합니다. 그동안 타인의 호흡만을 신경 쓰고 맞춰줬다면,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래서 숨을 너무 오래 참았다면, 내가 편한 모습으로 말하고, 내가 편한 모습으로 전화를 받고, 내가 편한 모습으로 선택을 하고, 내가 편한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게 내 호흡이고 그게 나다운 겁니다.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용기를 가져봐요. 감정에 기복이 심한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잘 정리하지 못하고 외부의 영향으로 감정이 정해지는 사람입니다. 외부란 타인입니다. 타인에 의해 내 감정이 크게 좌지우지되는 사람. 타인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굉장히 크고 내가 남들이 보기에 실수하면 안 된다 라는 마음도 크죠. 왜냐하면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감정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 지나치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 지나치게 상대에게 잘해주는 사람, 지나치게 내가 잘하지 못했을 때 날 자책하는 사람. 이 모두 타인으로 인해 감정이 자주 정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나의 감정을 어떻게 내가 정할 수 있을까요? 나의 기분을 어떻게 내가 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선요, 타인이 날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 것에 따라 내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감정과 기분을 스스로 정할 수가 있어요. 내 감정을 내가 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지금 나의 감정을 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걸 내가 인지하는 겁니다. 둘째, 나의 지금 모습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하고 싶다.
라는 명확한 의지를 갖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나는 항상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타인에 의해 계속 감정이 결정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삶에 다가가기 어려워집니다. 이 두 가지가 준비되었다면 마지막으로 현재의 내 기분을 내 스스로 좋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감정이 우울하다면 난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 부터 시작해 내 감정이 좋아질 수 있게 내가 채워보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안 되겠지만 천천히 조금씩 연습해 나가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일상에서 찾아도 되고 일정을 잡고 특별한 경험을 해봐도 좋아요. 지금 내 감정이 좋아질 수 있게 내가 채워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서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주거나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어 내 감정이 좋아지길 바라게 되면 난 상대의 작은 말과 행동에 감정 기복이 생길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내 감정을 내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져요. 내가 지금 그렇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감정 기복이 심한 나를 만났다면 나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래, 넌 뭘 하면 너의 감정을 좋게 채워나갈 수 있겠니? 라고요. 너무 힘들게 하는 생각은 내려놓고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려놓고요. 너무 힘들게 하는 목표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질 수 있는 만큼의 짐만 지고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당신에게 어쩔 수 없는 힘듦이 찾아왔다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들이 찾아왔다면 지금 당신은 자책과 함께 괴로운 마음으로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당신만큼 당신의 힘듦을 알지 못하기에 아무도 당신만큼 당신의 답답함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지금 이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그 힘듦이 내게 찾아왔다면 나를 더 힘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픔에서 당장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픔에서 당장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노력을 통해 좋아질 수 있다면 지금을 벗어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겠지만 지금 찾아온 어쩔 수 없는 힘듦은 이미 노력한 뒤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본 뒤에 당장은 좋아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 뒤에 찾아온 힘듦일 테니까요. 그러니 지금은 아픔을 당장 극복하려 하기보다 아픔을 잠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열매가 맺어질 때도 있지만 열매가 떨어질 때도 있고 열매를 맺기 위해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원했던 예쁜 열매의 순간이 맺어지지 않은 지금은 희망을 포기해야 할 때가 아니라 앞으로 열릴 열매의 순간을 기다려야 될 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아픈 일을 겪을 때마다 홀로 아파했던 사람은 힘든 일을 겪으면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기 때문에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는 자책으로부터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후회되는 행동을 계속 생각하며 나를 자책하는 일, 그리고 지금 힘든 마음에서 괜찮아지지 못한다고 자책하는 일, 이 일들을 멈추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것을 멈춘다고 당장 괜찮아지진 않겠지만 아픔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곁을 지나갈 수 있게 계속 자책하며 아픔을 잡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가장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매일 바라본 아픔에서 잠시 벗어나 매일 아파해온 날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매일 아파해온 날 가볍게 바라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알아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그때까지 당신이 당신을 잘 보살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미 어쩔 수 없는 힘듦이 찾아왔다면, 어느 날 예고 없이 그렇게 힘들어졌다면, 그렇게 또 어느 날 예고 없이 당신을 떠날 거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때까지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글배우 작가님 책을 읽었네요. 이미 어쩔 수 없는 힘듦이 나에게 찾아왔다면, 뭔가 남을 위해 살기보다, 남의 인생을 살기보다 내 인생을 살아라, 이런 말 같은데 쉽지가 않죠, 사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짧게 생각해 봤어요. 정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힘들 때도 내가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정말 나의 인생을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찾아봤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삶을 정직하게 내 스스로 대하는 거죠. 내 삶을 조금은 정직하게 살아나가겠다. 정말 우직하게 꾸준히 해나가겠다라는 결심. 그런 삶이 이제 나로 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여기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서 느낀 점을 썼는데, 정직함이란 세 글자에서 나는 일종의 무게감을 느낀다. 단어에서 느껴지는 무게. 그 힘만 조금 빼보면 순수함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나를 사랑하면서 산다는 건 행복하게 산다는 거고, 정직하게 산다는 건 순수하게 산다는 말인 것 같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진짜 산다는 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순수하게 즐길 수 있어야 그때 행복해지는 것 같다. 인간관계는 출세의 수단이 아니다. 그 사람에 대한 순수한 궁금증이다. 순수한 궁금증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고, 그 사랑은 진실이다. 전 살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의 시선들, 그리고 타인의 어떤 감정에 의해 내 감정이 많이 좌지우지되는 상황들. 그럴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나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머리로는 다 알죠. 남에는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겠다. 휘둘리지 말아야겠다. 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사소한 거에 신경 쓰이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죠. 사실 다 각자의 해결책은 다 다를 것 같아요. 원인도 다르고, 내가 언제부터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괴로움이 시작됐는지, 그건 우리 모두 다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그것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항상 모두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문제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아라. 안에서 많이 찾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연습도 중요한 것 같고요. 좀 차분해지는 연습, 명상도 좋고. 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는요, 내가 그런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날 그렇게 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외제차 타고 다니는 다른 직원을 좋지 않게 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회사에 신입사원이 왔는데, 나는 별로 좋지 않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좋은 차를 외제차를 타고 왔어요. 입사 첫날부터.
그럼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짜증나고 그렇단 말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본인이 만약에 제가 그런 차를 어떻게 돈이 생겨서 샀어요. 그러면 타인의 시선이 굉장히 신경 쓰일 거예요. 왜냐면 자기 또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부터 먼저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타인의 시선이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 스스로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건 충분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쓸데없는 말이 길었네요. 네. 책 참 잘 읽었습니다. 중간중간 끼어있던, 보셨나요 이거? 얘가 올라프인데 옛날에 읽어드렸던 책에 그래서 있는 책갈피인데요. 귀여워서 꽂아봤습니다. 네. 책갈피. 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주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날 힘들게 하는 것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좋은 걸 만나지 못할 거란 생각 때문입니다. 날 힘들게 하는 사람, 날 힘들게 하는 직장, 날 힘들게 하는 환경, 나를 힘들게만 하는 가족들. 그래서 힘든데도 참게 됩니다. 참다 보면 삶이 더 팍팍하고 힘들어 간다는 걸 느끼게 돼요. 우리가 진짜 힘든 건요, 지금 당장의 힘듦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버티고 매달려도 달라질 것 같지 않은 희망 없는 삶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곳을 벗어나면 되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힘들어하면서 벗어나질 못할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성인 여자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간섭으로 굉장히 힘들어해요. 독립하고 싶은데 당장 독립할 수 없어서 독립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독립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요, 독립을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못하면 계속 간섭받으면서 힘들어요. 여자는 그곳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데 새로운 삶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왠 줄 알아요? 지금 이곳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잘 살 거란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날 힘들게 하는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기보다 타인에 맞춰주는 삶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나로서 살아가기보다는 타인에게 맞춰주면서 살아오는 게 더 편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롭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지 못해요. 지금 상황이 정말 불안하고 싫지만 불안함이 반복되어 결국 익숙해지고 마는 그런 상황. 그곳에서 얻는 아주 잠시의 안정감과 안도감을 유일한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쩌면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힘들지만 새가 자신의 세계의 새장이 전부라고 생각하듯이 그렇게 우리도 하루하루 무기력해져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 불편한 울타리를 벗어나야, 그래야 당신은 진짜 당신이 원하는 세계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당신의 인생과 당신다움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여정은 불안할지도 모르죠. 때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곳을 향해 날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밤하늘을 날아가야 되고, 때로는 갑자기 찾아온 폭우에 날개가 젖을지도 몰라요. 길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당신답게 살 수 있는, 당신답게 숨쉬고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당신이 진짜
원하는 자신의 삶을 찾아가게 될 곳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도망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니에요.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리에서 더 높게 날아오르는 것, 그게 바로 비상입니다. 더 높게 날아오르게 되는 것,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는 것. 오랫동안 숨이 막히고 날 점점 잃어버리는 곳에 있었다면 이제는 자유롭게 비상해야 될 때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비행이 시작되기를 응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힘들어하면서 계속 그 상황에 안주하게 될까라는 걸 자주 생각해 봤어요. 근데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편안함, 뭔가를 잠깐 하면 되는데 그 잠깐이 너무 힘들어서, 그 잠깐이 나한테 굉장히 큰 거라서 그 조금이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면 되는데 그 매일매일 변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현재에 안주하는 것에 만족하는 거죠. 현재에 만족하고, 그래, 지금 이것도 행복이야 이러면서 더 나아지기를 항상 저는 거부했던 것 같아요.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 조금이 하기 싫어서 항상 뭔가를 시도하게 되면 항상 실패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실패를 되게 못 견뎌했던 것 같아요. 더 잘 안 되겠지, 지금 있는 거 챙기기도 바빠,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저를 오랫동안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일의 내가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선 정말 한 걸음 내디뎌야 돼요. 진짜 내일은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게 과거의 저의 모습이고 어쩌면 지금의 저의 모습일 수 있겠네요. 항상 책을 보고 느껴요. 아,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또 뭐랄까, 본능에 사로잡혀 또 현재에 안주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책을 본다든지 좀 몸을 움직여요. 그러면 좀 더 게으름에서 좀 벗어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래요. 저는 몸을 움직여주면 뭐랄까, 좀 더 내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 하기 싫었던 것도 일어난 김에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달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항상 나를 움직이는 방향으로, 내 몸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 첫째, 말을 부드럽고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습니다. 말을 부드럽고 예쁘게 한다는 건요, 기분이 좋을 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또는 싸운 상태에서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말을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크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부드럽고 예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 말해요. 물론 그게 쉽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그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화를 낸다면 평소에 아무리 예쁘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땐 대화가 안 되고 계속 다투기만 되기 때문에 다툼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감정이 좋지 않을 때일수록 차분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둘째, 꿈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습니다. 꿈의 크기와 상관없이 나의 삶을 어떻게 갖고 나가고 싶다, 그 꿈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갖고 나가고 싶다 라는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줄은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길 기대하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서운해하기보다 스스로 삶에서 원하는 걸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꿈이 있다고 하면서 그 꿈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은 꿈이 없는 것과 같죠. 돈이 많고 적고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꿈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 없다면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대와 반대로 당신에겐 꿈이 있다면 상대방과 당신은 자주 싸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꿈에 쏟는 시간을 자주 서운해하고 당신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 시간들을, 그 힘든 시간들을 공감받기 어려울 거예요. 셋째, 무조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좀 위험해요.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요, 다투게 되었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내 얘기만 할 거예요. 자신의 그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된다면서 화를 낼 겁니다. 그건요,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고집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 화를 내는 겁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나의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내가 옳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두 사람의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다투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 스스로 문제를 먼저 찾으려 할 테고 바뀌려 하는 사람입니다. 다투게 되었을 때 상대방을 무조건 탓하기보다 나의 문제를 먼저 찾아보려고, 그리고 바뀌려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넷째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만나면 안 됩니다. 좋은 모습만 보이기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은 결국 거짓말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겁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속이는 데 능숙해요. 그렇게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속이며 당신에게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게 되었을 때 그렇게 결혼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앞으로의 삶에서 많은 걸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나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섯째로는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제일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요, 상대를 바꾸려고 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인정합니다. 상대가 날 자주 답답하게 생각하거나 나를 바꾸려 하거나 내 모습의 일부분만 좋아하고 나머지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지금 모습보다 내가 바뀔 모습을, 그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만약 바뀌게 되면 날 많이 좋아해 줄까요? 결코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맞춰주는 모습을 보고 당신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바뀌어도 끊임없이 당신이 계속 바뀌길 원하며 문제를 지적할 겁니다. 정말 당신을 위하는 사람은요, 당신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살피고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을 진정 듣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혹은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마지막으로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마세요.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란다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욕심이에요. 사랑한다는 건요, 기다린다, 준다, 그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무언가 바라는 걸 상대가 해줘야지, 그래야 당신의 사랑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소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그 일이 당신이 생각하기엔 맞겠지만, 100번 옳겠지만 상대방에겐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강요하는 건 내 마음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기 위해선 조율해야 돼요.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되며, 그렇게 조율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한다는 건 이렇듯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위에 말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쉽지 않지만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추억과 온기를 내게 선물할 겁니다. 사랑은 이렇듯 많은 이해와 배려를, 그리고 믿음을 필요로 하기에, 어쩌면 사랑한다는 건 내가 이해하고 싶고 배려하고 싶고 믿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걸어가는 길에 좋은 향기와 좋은 미소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함께하기를.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것이 사랑.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게 되면 그건 희생이 되고, 희생은 바람을 만들어요. 바람이 지속되면 서운함을 만들고, 서운함이 지속되면 관계가 편안히 유지될 수 없어요. 지금 누군가에게 서운하고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면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주고 있는 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깨질까봐, 떠날까봐.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줄 수 있는 만큼만 줘도 그래도 남게 될 관계는 남고요. 많은 것을 줘도 떠날 관계는 떠나게 됩니다. 용기.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게 없어서 삶이 공허하고 재미가 없다. 그럴 땐 좋아하는 것을 시도하고 찾아볼 용기. 관계에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해서 괴롭다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지금 멀리 떠나고 싶다면 모든 일을 미뤄두고 한 번쯤 훌쩍 떠나볼 용기.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선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래서 후회가 됐던 그런 일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고민은 나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게 어려운 것, 그게 진짜 고민이죠. 이게 어려운 이유는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되뇌입니다. 몇 번씩이나 하고 싶은 일 앞에서 할까 말까 망설이죠. 그러다 돌아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를 감추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걸 그냥 안 하는 게 오히려 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다움을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기뻤었는지. 나다움을 잃어버릴수록 삶이 어렵게 느껴져요. 그 이유는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내가 조금 더 희생하면 앞으로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들 때문이에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나를 감추고 희생하고 살았는데 지금 나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힘이 빠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삶이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나답다는 건요, 내 호흡으로 나의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내 호흡으로 숨을 쉴 때 편안합니다. 그동안 타인의 호흡만을 신경 쓰고 맞춰줬다면,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래서 숨을 너무 오래 참았다면, 내가 편한 모습으로 말하고, 내가 편한 모습으로 전화를 받고, 내가 편한 모습으로 선택을 하고, 내가 편한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게 내 호흡이고 그게 나다운 겁니다.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용기를 가져봐요. 감정에 기복이 심한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잘 정리하지 못하고 외부의 영향으로 감정이 정해지는 사람입니다. 외부란 타인입니다. 타인에 의해 내 감정이 크게 좌지우지되는 사람, 타인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굉장히 크고 내가 남들이 보기에 실수하면 안 된다 라는 마음도 크죠. 왜냐하면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감정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 지나치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 지나치게 상대에게 잘해주는 사람, 지나치게 내가 잘하지 못했을 때 날 자책하는 사람, 이 모두 타인으로 인해 감정이 자주 정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나의 감정을 어떻게 내가 정할 수 있을까요? 나의 기분을 어떻게 내가 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선요, 타인이 날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 것에 따라 내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감정과 기분을 스스로 정할 수가 있어요. 내 감정을 내가 정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지금 나의 감정을 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걸 내가 인지하는 겁니다. 둘째, 나의 지금 모습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하고 싶다 라는 명확한 의지를 갖는 겁니다. 사실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 2가지가 없다면 나는 항상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타인에 의해 계속 감정이 결정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삶에 다가가기 어려워집니다. 이 2가지가 준비되었다면 마지막으로 현재의 내 기분을 내 스스로 좋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감정이 우울하다면 난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 부터 시작해 내 감정이 좋아질 수 있게 내가 채워보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안 되겠지만 천천히 조금씩 연습해 나가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일상에서 찾아도 되고 일정을 잡고 특별한 경험을 해봐도 좋아요. 지금 내 감정이 좋아질 수 있게 내가 채워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서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주거나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어 내 감정이 좋아지길 바라게 되면 난 상대의 작은 말과 행동에 감정 기복이 생길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내 감정을 내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져요. 내가 지금 그렇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감정 기복이 심한 나를 만났다면 나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래, 넌 뭘 하면 너의 감정을 좋게 채워나갈 수 있겠니?
라고요. 너무 힘들게 하는 생각은 내려놓고,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려놓고요. 너무 힘들게 하는 목표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질 수 있는 만큼의 짐만 지고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당신에게 어쩔 수 없는 힘듦이 찾아왔다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들이 찾아왔다면, 지금 당신은 자책과 함께 괴로운 마음으로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당신만큼 당신의 힘듦을 알지 못하기에, 아무도 당신만큼 당신의 답답함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지금 이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그 힘듦이 내게 찾아왔다면 나를 더 힘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픔에서 당장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픔에서 당장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노력을 통해 주어질 수 있다면 지금을 벗어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겠지만, 지금 찾아온 어쩔 수 없는 힘듦은 이미 노력한 뒤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본 뒤에 당장은 좋아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 뒤에 찾아온 힘듦일 테니까요. 그러니 지금은 아픔을 당장 극복하려 하기보다 아픔을 잠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열매가 맺어질 때도 있지만 열매가 떨어질 때도 있고, 열매를 맺기 위해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원했던 예쁜 열매의 순간이 맺어지지 않은 지금은 희망을 포기해야 할 때가 아니라 앞으로 열릴 열매의 순간을 기다려야 될 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아픈 일을 겪을 때마다 홀로 아파했던 사람은 힘든 일을 겪으면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기 때문에,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는 자책으로부터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후회되는 행동을 계속 생각하며 나를 자책하는 일, 그리고 지금 힘든 마음에서 괜찮아지지 못한다고 자책하는 일, 이 일들을 멈추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것을 멈춘다고 당장 괜찮아지진 않겠지만, 아픔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곁을 지나갈 수 있게 계속 자책하며 아픔을 잡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가장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매일 바라본 아픔에서 잠시 벗어나 매일 아파해온 날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매일 아파해온 날 가볍게 바라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알아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그때까지 당신이 당신을 잘 보살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미 어쩔 수 없는 힘듦이 찾아왔다면, 어느 날 예고 없이 그렇게 힘들어졌다면, 그렇게 또 어느 날 예고 없이 당신을 떠날 거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때까지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